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그 경매라는 분야가 있지만 플러스 재건축이라는 분야가 섞여서 굉장히 기회가 되는 그런 물건이긴 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습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경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경매 플러스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이 경매라는 절차는 그냥 부동산을 사는 것, 산다는 걸로 우리는 매매라고 하잖아요.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을, 자, 수 가져온다. 손수를 쓰는 것 같아요. 매수라고 해요. 수, 사는 것. 그리고 파는 거를 매도라고 합니다.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는 사고 파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경공매나 부동산을 배우고 싶어서 아침 5시 미라클 모닝을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내가 사는 것, 매도는 내가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람을 매수자, 파는 사람을 매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소에서 중개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밥 먹자, 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 자체도 그냥 부동산을 사는 것, 그렇죠?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 경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매매라고 해요. 우리 경공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붙인 말인데, 일반 매매라는 거는 그냥 경매, 공매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중개사 사장님을 통해서 사는 것,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수하게 하나 더 들어가면 뭐 신탁 공매 정도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는 걸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동산은 사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공매로 사게 되면 뭐 명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리고 일반 매매로 사면 이제 명도라는 과정 없이 그냥 사고 수익을 내는 것. 그러면 경매냐 공매냐 일반 매매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사는 것은 이 1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이 부동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거는 월세를 받는 임대. 자, 임대차라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임을 이제 빌린다고 하잖아요. 야, 빌려주는 것, 임대. 그리고 우리가 빌리는 것, 임차. 그래서 여기서 인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용어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경공매뿐만 아니고 부동산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용어를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경공매나 부동산을 하고 싶어도 용어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외계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수나 수학이 어려우는 게 왜 그렇죠? 용어가 뭐 미적분, 적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뒤에 내용보다는 그 미적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를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뭘 해야 되냐? 익숙하게 자주 써봐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눈으로만 보면 그냥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로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이거 팔 건데 매도를 할 거야. 이걸 살 건데 매수를 할 거야. 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자, 임대를 올 거야. 임차를 할 거야.
이 정도는 그래도 완전히 이런 게 기초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용어를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경매나 공매 그리고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사면 임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임대 필요 없이 매매는 사고 판다고 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도 파는 거니까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부동산 또 사진 않잖아요. 매도를 한다. 근데 이렇게 임대와 매매 외에도 더 다른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재건축.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오래된 부동산을 샀어요. 사면 오래된 부동산을 사서 그 다음에 새 부동산을 만들 수 있고, 오래된 부동산 자체가 다음에 새 부동산으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재건축과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집이 지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보통 집 같은 경우는 40년이면 이제 오래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집을 그냥 놔둘 것이냐. 우리가 미국 같이 나라가 굉장히 넓으면 그냥 놔두겠죠. 그런데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 많은데 땅은 한정이 돼 있다. 그리고 또 원하는 땅, 살고 싶은 땅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을 최대한 건물을 없애고 다시 한번 넓게 건물을 올려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재건축의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고 해서 모아서 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조합. 그래서 이 조합 원으로 분양받는 것, 조합은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있고 플러스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재건축과 재개발. 왜냐면 이 안에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의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됩니다. 뭐 어차피 다 정비하는 거니까 뭐 재건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이 됩니다. 왜? 거기 속도나 그리고 사람들의 원하는 것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반영은 되지만 크게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경매에서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정확히 우리가 집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는 걸 입주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입주 청소하잖아요. 입주 청소. 들어가서 살 때 입주하기 전에 청소하는 거 입주권. 그리고 이 입주권에 대한 자격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그냥 돈으로 받아서 그냥 입주권 자격이 안 되니까 나가세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기존에 어떤 집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끝냅니다 라고 청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물건 자체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매를 먼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되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권리가 있어요. 경매에서 보면 그냥 부동산만 나온 일반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 이제 보통 오래된 부동산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오래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돼 있으면 여기 여러 가지 권리 사항이 많이 껴요. 그래서 권리 사항이 이제 많이 껴서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특수한 권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봐줘야 될 거는 이 근린주택이라는 겁니다. 근린주택은 우리가 쉽게 상가주택이라는 거죠. 이 상가주택이 이 2022년 타경 50921이라는 경매 법원 사건으로 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상가주택이라는 거를 경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와 있죠. 다만 이 물건에 대해서 이해는 해야 되겠죠. 상가주택은 보통 이렇게 해서 1층은 상가, 그 다음에 2, 3, 4층은 주택인 케이스가 많이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토지 면적 보면 여기 보니까 토지는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는 안 판다. 여기 경매를 통해서 팔진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팔 건가? 라고 하면 토지는 외적인 부분, 토지 위에는 건물을 팔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는 부동산을 처음 접할 때
부동산을 처음 만날 때 뭐부터 만나냐? 아파트를 만납니다. 왜 아파트를 만나냐? 우리가 여기 살고 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거니까요. 자, 이 아파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과자로 말하면 빼빼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빼빼로 같은 건 뭐죠? 과자 플러스 여기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가 빼빼로라는 단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똑같아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건물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떤데요? 아파트는 특성상 이 토지가 원래 있었어요. 이따가 집을 지었는데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정말 많은 개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지 하나 위에 건물을 여러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래서 구분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빼빼로라는 단어를 왜 써놨냐? 이 토지 자체를 나눕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요. 토지 자체를 쪼개는 게 아니고 토지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자이커님 거예요, 부자이커 거예요를 이제 막 나눠서 소유를 부자이커도 주고 뭐 융성님도 주고 초록나무님도 주고 뭐 우종나루님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가집니다. 다만 크기는 작아지겠죠. 하나의 부자이커라는 토지의 크기가 작아져서 나가는 거니까 이 토지를 나눠서 하는 거를 나눴다고 해서 이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분이라고 하잖아요. 나누는 것. 그래서 토지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지분이라고 해요. 이거를 토지를 여러분들이 토지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지은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올라간 땅은 대지다. 그러면 대지를 어떻게 나눴잖아요. 나눴죠. 그래서 이거를 대지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눠진 대지를 쓸 수 있는 권리해서 대지권, 대지를 쓰는 권리에서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눠서 이 건물에 대지권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파트는 자, 아파트 건물이 몇 평이고요. 여기 대지권이 몇 평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로 쓰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로 붙여져 있는 빼빼로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상가주택과 다가구는 뭐냐? 과자와 초콜릿을 그래도 지금은 빼빼로 상태가 아닌 구분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분지어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은 많다고 했습니다. 많기 때문에 토지를 잘게 잘라서 자르는 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잘게 잘라서 건물이 숫자만큼 이렇게 토지를 그 건물을 산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주택과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게 자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여기가 부자 해커 땅이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면 땅도 보통 하나입니다. 부자 해커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소유주가 건물 소유주는 부자 해커이고 땅 소유주는 부자 해커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아직은 얘는 과자고 얘는 초콜릿이구나, 아직 나눠져 있지 않는 상태를 상가주택과 다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걸 이해하셔야죠. 자, 이렇게 토지는 매각죄라는 거는 뭐냐? 아까 보니까 대지권은 집합건물,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예요? 그냥 토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다가구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 토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어때요? 얘는 매매로 파는 거를 매각이라고 합니다. 매각에서 뭘 한다고 했죠? 제외. 한마디로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렵게 말해요. 토지는 안 팝니다. 뭐만 파는 거죠? 이 건물만 팝니다. 뭘로? 경매로. 자, 이게 이 경매 물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또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만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그러면 토지 입장에서는 이제 이 건물은 이제 뭐 부자 해꺾게 되고, 토지는 우리 이제 우정 달인님께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건물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이제 건물 잘 쓰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여기서 뭐 임대도 받고 막 해요. 근데 이 우정 달인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요? 아니, 토지를 내 건데, 여기에 내가 새로 뭐 원룸을 짓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어때요? 이 건물 부자 해커의 건물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우정 달린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이 건물을 빨리 없애든가 아니면 사든가 하고 싶은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토지를 산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면 이걸 그냥 밀어버렸어요. 민다는 거를 철거라고 하죠. 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예전에 그냥 애꿎은 건물들이 그냥 다 철거되는 거예요. 그냥 토지주랑 협상만 안 되면 철거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아우성거려요. 아우, 이거 건물 어떻게 해, 좀, 건물, 이거 내가 샀는데, 아니면 이거 원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 상속받은 뭐 했는데, 이거 그냥, 토지주 마음에 안 들거나, 토지, 주인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이 건물을,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거 건물 짓는데 5억 들었는데 5억 날리게 생겼다라고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을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법에서는 판결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결은 누가 해요? 판사님이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된 것들이 정립된 게 뭐다? 판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판사분은 그럼 건물 좀 인정해 주자. 건물 못 없애게 하자. 어떤 아니야, 그래도 토지가 그래도 있는데 건물 없애야지. 토지 소유주가 너무 억울하잖아.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토지가 있는데 건물을 이제 뭔가 사서 그래도 토지주가 건물을 원래 마음대로 이거를 없앨 수 있는데 이 없앨 수 있는 거를 법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법으로 따져서 만약에 없앨 수 있으면 철거하고 없앨 수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걸로 합시다. 이게 무엇이냐? 토지를 법으로 정해서 토지 위에 있는 땅이거든요. 토지 위에 있는 권리를, 그럼 이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 위에 있는 권리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있는 권리, 이 토지 위에 있는 얘를 없애냐 없애지 않느냐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정해 준 것을 법정지상권 성립을 하냐 성립하지 않냐로 나뉩니다. 자, 성이라는 우리 성공할 때 그 성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소유주가 달랐을 때 이 건물을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법적으로 철거하냐 마냐를 그래도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자, 법으로 정한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상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상권이, 자, 이거는 우린 성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섰다라고 성립이라고 합니다. 성립을 하면 건물은 토지 주인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토지 주인이 다시 또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이거 철거해 주세요라고 철거 청구를 합니다. 소를 위해서 여기서 판결이 땅땅땅 나면 이거를 이제 건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경매로 아까 무엇이 어떻게 나왔죠? 자, 토지는 매각 파는 것 제외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론은 사는 건 뭐죠? 사는 건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게 뭐가 되겠죠? 이 건물이 살릴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토지 주인이 이거를 없앨 수 있냐? 마음대로 법으로 인해서 없앨 수 있냐? 없애지 못하냐를 따질 수 있는 법정지상권. 자,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를 여러분들은 이거는 공부를 해 나와야 됩니다. 왜? 부자익화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건물이 됐는데 내가 이걸 몰라서 토지 주인이 이거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법이 요청했을 때 법이 예 철거하세요 라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건물이.
뭐 500, 1000, 1억, 10억, 20억짜리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특수관계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향후에 무조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공부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사거나 아니면 경매로 사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왜? 아파트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동산을 사지는 않을 거니까 이제 건물도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사면 이런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향후에 지금은 좀 헷갈리고 어렵고 아직 수준이 안 되더라도 배워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뭐냐? 내가 만약에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내가 산 거 같이 법으로 그래도 내가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가 법으로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냐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토지만 매각 제외였고 건물만 매각이었다고 하면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산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겠네요. 언제?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그렇죠. 건물은 없애지 않은 거니까 내 건물 살려줘요. 건물 살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지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토지 산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토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좋다. 토지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게 좋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조건이 있고 성립하지 않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왜? 원래는 토지 위에 건물 있으면 그냥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 경매를 안 샀는데요. 저는 이거 일반 매매를 샀는데요. 공매를 샀는데요. 아, 저는 저 이거 상속받았는데요. 아, 이거 내 친구가 줬는데요. 아, 이거 부재 거 때려서 샀는데요. 이거요. 그냥 부재 거 주던데요. 뭐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겠어요. 이 상황마다 이 법을 준용을 해서 어때요? 풀어놓은 것. 그 상황을 풀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토지는 이제 매각 제외라고 됐습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니까 이거는 또 딱 생각해야 되죠. 아, 이거는 건물만 팔리는 거니까 법정지상권이 어때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만 매각하면 토지만 파는 거잖아요. 이때는 법정지상권 안 돼. 이런 걸 따져봐야 돼. 이 정도만 아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는 공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을 해서 자, 인정이 돼서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걸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인데, 여기 보니까 지분 매각이라고 하네요. 자, 지분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전체가 있고요. 전체가 50평이 있어요. 50평. 그리고 나머지가 12.65평이네요. 자, 이거를 아마 계산기에 돌려보지 않아도 이제 전체가 1이면 1의 한 4분의 1조 경매로 나오는 것. 이해됐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 하나. only one. 하나. 이 하나의 그 일부분, 쪼개서 일부분이 나오는 것을 지분. 아까 지분을 쪼갠다 했잖아요. 우리 소분한다 하잖아요. 쪼개는 같이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4분의 1이 나오는 것.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른 소유주를 보면 여기에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쪼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게 4분의 1인데,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번, 하나가 4번 쪼개져서, 다른 소유주도 4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분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네모난 땅이 있다고 할게요, 땅.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건물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분이라고 해서 땅을 이제 나누잖아요. 자, 이거 나눕니다. 4개로 나눌게요. 4개로 나눠요. 그러면, 이 나누는 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지분은 이 땅 하나를, 자, 여기 나눌게요. 자, 이거 하나 나눕시다. 이거 내 거, 너 거. 이렇게 물건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건을 나눠서, 자, 이거 너 거, 내 거,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물건으로 나눈 게 아니고 이 지분은 뭐냐? 자, 이 하나에 대한, 이거 하나, 내 거에 대한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물건, 소유, 물건이 물건에 대한 게 아니고 소유, 뭐요? 권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유, 이 물건을 4개로 나눠서 4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4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져가고 싶은데요. 이때는 이 소유 권리를 나누어 주세요 라고 이거를 또 법원에 청구라는 거 합니다. 청구. 어떤 청구를 하죠? 분할 청구를 합니다. 어떤 걸요? 자, 아까 이거 물건이었죠? 소유물. 물건. 그런데 아까 보면 4분의 1씩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해서 함께 가지고 있다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겠죠. 그래요. 나눠 가지세요. 나눠 가져야 되겠네.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법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때 이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물건 이제 하기 뗐어. 나 물건 너무 싫어. 그냥 돈으로 주세요. 아니야, 내가 이거 땅 샀는데, 이거 땅 밭 좀 봐야 뭐 상추 좀 심고 할 만하던데, 물건으로 주세요.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세요. 아니면 물건으로 주세요. 2가지로 나눠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땅 해서 4분의 1씩 부동산으로 나눠 가지세요. 땅 돈으로 나눠 가시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으로 나눠 갈 때는 뭘로 이용할까요? 그렇죠. 이게 다시 경매를 통해서 나온다. 왜? 일반적으로 이걸 사서 팔아서 일반 매매를 할 때, 싸운 사람들이 가겠어요. 싸우면 법의 판단 맡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법의 판단을 맡겨서 이렇게 경매까지 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서도 4분의 1이네요. 자, 하나, 둘, 셋 해서 이걸 4분의 1이냐?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권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걸 나누는 건 또 뭐다? 나누는 거는 나눠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지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건물만 팔리는 거고 이 건물도 나눈 4분의 1 정도의 지분만 팔리는 거구나. 소유주는 안땡땡님이고 이게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가보니까 이게 있네요. 보니까 아까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4분의 1. 4분의 1인데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이 있네요. 그쵸? 4분의 1과 비슷하게 4개의 층이 있네요. 4개 층이 있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지분 관계에서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지분이라는 거는 이 땅 하나가 있고요. 이 땅 하나에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의 지분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지분 권리. 그래서 이 9명을 지분 사람권자라고 합니다. 9명의 지분권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판례에 의해서 정립이 된 부분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지분을 한다는 건 뭐죠? 함께라고 했죠? 이 부동산 하나를 함께 했다고 했어요. 함께는 뭐다? 공유자라고 했죠? 공유라고 해서 공유자라고 합니다. 공유자라고 하겠죠?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여기 4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공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공유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지분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았겠죠. 근데 이런 이제 형태도 또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다가구가 있는데, 다가구는 원래 이제 하나의 소유라고 했잖아. 하나의 소유.
하나의 소유권.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하나. 그래서 집합 건물이 아닌 다가구나 이런 일반 건물들은 건물도 하나, 땅도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1층은 자 머시기 부자이커, 2층은 우종다리님, 3층은 철옹나무님, 자 4층은 좀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미경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자 4분의 1 부자이커, 4분의 1 우정다리님, 4분의 1 철옹나무님, 4분의 1 김미경님 했고 본인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나눠서 지분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땅도 보니까 땅도 4개에서 4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다가구인데 4명이 그냥 알아서 쪼개서 쓰고 있네요.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원래는 안쪽에 있는 거에서 4분의 1 권리라고 했잖아요. 4분의 1 권리만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소유권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건도 소유 물도 4분의 1로 나눠서 쓰고 있다. 나눠서 쓰고 있죠, 지금. 이 나눠서 쓰고 있는 걸 뭐냐? 이거를 나누는 거를 구분했다고요, 구분. 나누는 구분했죠. 이게 부자이커, 우정다리님, 뭐 철옹나무님, 김미경님 구분했죠. 그래서 구분적 아까 근데도 함께 했죠, 함께. 그래서 구분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했구나. 라는 거를 구분해서 그래도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아닌데 권리만 있는 건데 물건까지 나눠서 그렇게 쓰고 있다 라고 해서 구분해서 쓰고 있다 해서 구분적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판례가 좀 이제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쓰는 사람들끼리 이런 거야. 이거 나눠주세요. 법원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유물 분할해주세요 라고 어때요? 법원에 계속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가만 보니 이 사람들아 본인들이 다 나눠서 지분을 한다고 써놓고 계속 왜 또 그 청구를 해? 왜 계속 이렇게 나한테 나눠달래?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 법원에서는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인정했냐?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자, 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것 만약에 4분의 1씩 있는데 원래는 여기 전체 하나의 4분의 1이어야 되는데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일단은 가지고도 있고 땅도 4분의 1씩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당신들 그냥 이건 다가구가 아닌 그냥 이거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구분적 공유는 나누는 것보다 이거는 거의 그냥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 플러스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까지 같이 있는 개념으로 따져서 이거는 거의 우리가 아는 빌라의 개념으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분은 이제 이게 4분의 1의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도 4분의 1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게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소유주는 자 부자이커, 이래서 2층 소유주는 뭐 우정다리님, 3층 소유주는 김미경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1층 내 거예요, 2층 내 거예요, 3층 내 거예요, 4층 내 거예요라고 표면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4분의 1씩 나눠져 있지만 층이 4개다. 그래서 이 안땡땡이라는 분이 1층을 소유할 수도 있고 2층을 소유할 수 있고 3층을 쓰고 4층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층의 소유자가 된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소유주의 건물만 나온, 어떻게 보면 집합 건물 중에 건물만 나온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적, 구분 소유, 구분해서 지금 층 나눠졌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토지주도 나눠져 있고 건물주도 층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다? 그럼 뭐 이거는 이제 또 법정 이상권 가지고 자 건물 철거해요 말아야 되로 이제 판례가 말았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구분해서 당신들이 그냥 쓰고 있으니까 땅과 건물이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하잖아요. 그러면 땅 놔두고 건물 철거하면 4명 다 날아가라고. 그래서 법정지상권, 아까 건물 살려주는 거 있죠? 법정지상권은 자 이거 인정합시다. 인정이라고 판례로 나왔습니다. 다만 판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론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건물만 매각해서 토지는 안 팔렸을 때 법정지상권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자, 건물만 팝니다. 건물만 파는 것 매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는 뭐예요? 똑같아요. 토지 제외라고 하겠죠. 토지는 안 판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토지를 제외하니까 건물만 판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건물을 살려야 돼. 나는 사는 사람인데 이 건물이 살아야 돼. 그러면 뭐예요? 법으로 정한 땅 위에 있는 권리, 법정기상권이 이거를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인정하면 어때요? 건물은 휴 살았다 하는 거고, 인정 안 하면 건물 미뤄집니다. 다만 여기서 인정했을 때 아까 지분에서 원래 지분은 소유권만 있고 물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아예 소유한 권리와 소유한 물건을 나눠서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지내고 있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쓰고 있지만 아직,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등기상으로 나누지만 않은 다세대나 이런 형태로 나누지만 않은 이런 구분해서 쓰는 구분적 공유 관계에서는 어차피 이거 나누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땅만 하나 가져가서 이 건물 철거할 거야? 이거 철거 안 하더만.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경매물건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건물만 이제 토지는 매각 제외라는 거는 이제 건물만 나왔어요. 건물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분이 어떤 지분이었다? 구분해서 소유하는 구분적 공유 관계. 부자니까 구분적 공유 관계 뭔데요? 너무 어려운. 아예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요. 쓰고 나도 4분의 1 가지고 있는데 하나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분은 건물을 살려준다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 물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풀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특수 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여러분들 아파트 사서 살고 있다가 파는 그런 일반적인 권리가 아닌, 저기 뭐 토지만 팔고 건물만 팔고 지분이 있고 뭐 법정지상권이 있는 그런 특수한 권리라고 해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특수 권리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보통 이런 거는 그렇죠, 특수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투자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투자 못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특수 권리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하냐? 경쟁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경쟁이라는 걸 하면 어떤 거죠? 남이 안 사면 이거는 뭐다? 가격이 내려가든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일반 매매나 그런 걸로 사면 절대 이렇게 싸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경매로 사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이 안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같이 남이 안 사는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이 안 사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권리를 특수 권리라고 하죠. 특수한,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는 이런 권리들이 이 경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십 년 동안 정립되어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이 안 사는 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10억짜리인데 5억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남이 안 사. 근데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그래서 10억짜리 5억에 샀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억을 버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이 안 사는 이 공부는 얼마짜리가 된다? 단순 계산해서 5억짜리 공부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특수권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건물만 매각 지분에 대해서 아는 게 5억짜리 공부예요. 근데 이 5억이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죠. 이 남이 안 사는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남이 안 사는 조건은 이거는 계속되니까. 왜? 이거를 살 수 있는 만큼 공부하는 사람은 경매에서도
1%도 안 됩니다. 10,000명 중에 1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이 나올 때마다 이 100명도 안 됩니다. 물건이 나올 때마다 이 100명 안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권리, 특수한 상황, 일반적이지 않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만 공부하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를 늘려가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학원을 다닐 때, 어딜 다닐 때 배우잖아요, 먼저. 배우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침 5시 경매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배우세요. 배우시고, 저도 이걸 알려드린 과정에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도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 금요일에도 저도 좀 와, 이걸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 좀 그랬었는데, 이걸 또 설명하는 거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고 싶은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권리를 이해하는 것, 이거는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싸게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싸게 사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싸게 삽니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산다. 이해됐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싸게 사냐. 아까 말씀드린 같이 10,000명이 들어왔을 때 1명이 살 수 있다. 10,000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예커님 1,000명이 열심히 공부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10년을 이쪽에 있었거든요. 10년을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제 수강생만 해도 20,000명이 넘어.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을 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투자하는 분은 제가 몇 분 못 봤거든요. 그러면 경쟁 자체가 여기는 굉장히 극소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건 저는 좀 저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부모님이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분야라고 해도 제가 그래도 괜찮죠. 이게 굉장히 특수한 권리예요. 보통 5년에서 10년은 공부해야, 특수 권리도 하나만, 법정인 사건 하나만 따져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법정시장권, 뭐 거물매매가 지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러네, 이해가 좀 되네, 공부 좀 할 만하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죠?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게 저의 그나마 좀 그래도 부모님이 저에게 고맙게 물려주신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능력을, 고마운 능력을 제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또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해됐습니다. 아하, 건물은 이제 산다. 그러면 이 물건을 사도 괜찮다. 왜? 건물 안 없어지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물건을 샀는데 건물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건물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사도 괜찮다. 이 물건 이제 사도 괜찮다가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부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까 경매에서는 이게 한 9명 정도 입찰을 하셨잖아요. 9명.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라고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참여를 할까라고 하면, 일단 여기 한 절반 이상 분들은 아마 컨설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설팅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시면 경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매, 컨설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분들이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 여러분들 경쟁을 사실 굉장히 과열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물건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선 분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립니다. 선 알림. 이거를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면 경매제를 프린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 커뮤니티에 일단 막 올립니다. 올려서 자, 이거 어딘데 얼마야, 이 정도에 싸요. 그러니까 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많은 사람이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경매는. 그런데 제가 10년을 해보니까 이것도 경험칙입니다. 이것도 경험칙이에요. 제가 뭐 중개하시는 분들 다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뭐 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10년을 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확인을 뭐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좀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경매는 경매지를 프린트하고 뭐 프린트 스크린해서 많이 이렇게 알리는데 공매는 안 알리더라고요. 의외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경매는 좀 많이 하시는데 공매는 아직까지는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는 굉장히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왜? 경매도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많이 하시면 당연히 과열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근데 공매는 똑같은 물건이 경쟁을 안 해요. 그러면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매로 나와버리면 공매 나오면 어떻게 되냐? 공매로 나와버리면 중요한 건 뭐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분들이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 아 좋구나 라고 하면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컨설팅을 받고 경쟁이 절반 이상이 컨설팅 아니면 많으면 3분의 2 이상이 컨설팅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실거주자 그리고 뭐 묻지마 투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죠? 경쟁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경쟁이 많아져요. 그런데 공매는 경쟁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들 역산해서 들어가면 뭐냐? 이런 780만 원만 가지고도 이거를 단독이든 아니면 뭐 2에서 3명 이제 저에게 들었던 저의 뭐 공매 강의를 들었던 분들끼리 경쟁을 하시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특수 물건도 제가 이번에 최초로 강의를 이제 궁극 투자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 저한테 제대로 많이 배우시겠죠. 그럼 이분들이 경쟁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물건들을 1,000만 원 언더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막 5,200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물건만 살 수 있냐?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죠. 다양한. 이해됐죠? 다양한 물건을 다양한 기회로 사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만약에 5,200이 아닌 780만 원 샀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경공매를 통해서 뭘 샀다? 부동산을 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뭐다?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임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냐, 매매, 이거를 바로 팔 수 있는 부동산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경매로 진행된 애가 얘고, 여기서 보면 1층, 2층, 3층 있고 지하가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하층이 있다요. 지하층 있어서 구분소유적 관계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시상권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제 안 없어져도 돼요. 건물 살았네. 건물 살았어. 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의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 가치. 이게 뭔데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 오래된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고 법정시상권 성립한 애를 살려고 했을까를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돈이 되는 정보라는 거죠. 자, 이 물건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뭐 다른 건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니 2020년 6월 5일이네요. 2020년 6월 5일이고 2020년 6월 5일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분도 보증금 인수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거의 문제 없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4분의 1씩 나눠서 대지권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를 보는 거는 뭐다?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있네.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녹색선이 쭉 있는 것. 이게 보통 어떤 구역을 지정이라는 거 정한 거예요. 딱 찍어서 정한 걸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역이라고 합니다. 구역. 정확히 구획이라고도 해요. 뭐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여기 북가자동 5구역인가? 재건축이더라고요. 재건축이 있는 곳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경매, 공매만 할 게 아니고 경매, 공매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샀어요, 이제.
그럼 부동산만 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파는 것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샀으면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까지 판단을 해서 100%까지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건 금상첨화 아닐까요? 경매로 싸게 산 다음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100%까지 끌어올려서 판다. 저는 이게 금상첨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금상첨화다. 이해됐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보니까 재건축이 있네요. 재건축. 여러분들은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은 수도권에 있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은 제 제자분들은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저에게 강의 듣고 저에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냐 경매, 공매도 부동산 사는 방법이에요. 이 부동산 안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뭐다? 재건축이 됐다는 건 처음에 건축이 됐겠죠. 아파트가 건축이 됐습니다. 앞에 제자가 붙었죠. 이건 다시라는 거죠, 다시. 건축이 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자, 왜 다시 지을까? 제가 예전에 충남 태안에 있었습니다. 충남 태안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있어요. 한 40년 된 빌라가 있어요, 40년. 40년 된 빌라가 이렇게 오래됐어. 빌라가 있었어요. 자, 이 빌라를 재건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태안에, 충남 태안에.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충남 태안.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이 부동산을 몰려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건축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 건축. 빌라라는 건축으로 끝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재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시 밀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재건축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건 뭐예요? 수요. 쓰는 사람은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 손수. 요구할 사람들 쓰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사람 수요라고 합니다. 뭐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냥 재건축, 재개발을 용어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뭐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건축이 한 번 됐어요, 건축.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는 다 용어에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개발이 있어요. 한 번 있단 말이에요. 자, 재건축. 다시 하죠, 다시. 재개발. 다시 개발하는 거죠. 이해됐죠? 건축, 개발.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봅시다. 완전히 이해됐어요. 충남 태안에서 이거를 재건축하면 사람들이, 건축을 했어요. 빌라를 했는데, 그때는 뭐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짓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안 살아. 안 사니까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충남 태안은. 근데 어디에 할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 많이 쓰려고 하는 곳. 그리고 많이 몰리는 곳.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뭐다? 입지가 좋다. 왜? 재건축, 재개발은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땅이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싼 땅을 왜 해요? 옆에다가 뭐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아니면 뭐 저기 어디, 다른 데도 막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태안에 좀 지어줘서 태안, 충남 태안에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야? 저기에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한다. 그럼 많은 사람이 사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저기에 이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이용할 수 있는 뭐 회사, 이게 많이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다시 건축할 수밖에, 다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저런 곳은 다시 하기 때문에, 자,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할까요? 재재건축도 가능하겠네요. 재개발도 가능하겠네요. 이해됐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후손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아까 이제 제자를 뺐어요. 건축이 있어요, 건축. 자, 개발이 있습니다. 자, 건축하면 뭐죠? 집 하나 정도 이렇게 짓는 거. 이해되죠? 개발하면 왠지 뭔가를 막 크게 하는 것 같아요, 크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재건축하면 왠지 집을 그냥 짓는 것 같아요, 집. 그렇죠? 집을 하나 딱딱뚝딱 짓는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하면 왠지 뭐 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재개발? 크게 뭔가를 하는 것 같죠? 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은 뭐냐? 아까 말한 건 집을 이제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짓는다. 보통 건축을 하면 이제 아파트를 많이 거의 다 지으니까요.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짓는구나. 개발은 이제 집만 짓기에는 저는 학교나 도로나 여러 가지가 그래도 다시 지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땅을 밀어요.
민 다음에 땅까지 싹 개간해요. 그 다음에 도로랑 학교랑 뭘 다 지어요. 지은 다음에 여기에 집을 올려요. 이런 거를 땅이나 여기 인프라를 싹 밀고 다시 재한다고 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크게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싹 미는 거. 그리고 재건축은 뭐냐?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집을 어때요? 집을 좀 바꿉시다. 무놉시다. 뭐 새 집으로 집시다. 이게 집만 바꾸는 것, 집만 건축하는 걸 뭐다?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 막 안전진단 나옵니다. 안전진단 나오죠. 이거 빨리 해주세요. 안전진단 빨리 해야지 재건축이 빨리 되면 막 나오죠. 자,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재건축은 보통 이렇게 해서 땅 위에 건물이 있었죠. 이 건물만 없애고 건물 다시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봐봐요. 건물만 없애고 지으려고 하니 이 땅에 안에, 땅 내 안에 물도 지나갈 것이고 뭐도 지나갈 것이고 집안도 약해질 것이고 막 그렇지 않을까요? 저 같은 그럴 것 같거든요. 땅도 약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 지 땅 안이 불안해. 불안하지 않을까요? 재건축하려면 불안해. 그래서 뭐래요? 이게 불안하니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진단이라는 겁니다. 됐죠? 재건축. 그럼 봐요. 재개발로 가봅시다. 재개발도 갈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건물 짓는데 이거 또 뭐예요? 땅을 다 파버려. 땅 다 파. 땅 파서 도로 다시 해요. 뭐요? 땅을 다 파고 땅을 다지고 막 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뭐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단단하겠죠. 그래서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진단 하면 어디에만 통용이 된다? 재건축. 왜? 재건축은 집만 미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획기적인 게 나왔죠. 어떤 게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간이 짧아졌죠. 원래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이제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을 한지 안 한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안전진단 기간 자체가 이제 정해졌어요.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뭐 안전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하는 곳이 뭐 10,000명, 억만 명 되면 막 누구나 빨리빨리 하겠죠.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정책에 의해서 좀 빨리 진행합시다. 왜? 너무 노후가 됐고 너무 오래되니까 못 살겠어요. 이런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빨리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죠? 그 집에 사는 입장도 되지만 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투자자의 입장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빨라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헌집이 빨리 세집된 거. 그렇지 않아요? 헌집이 빨리 세집돼서 팔리든 전세를 하든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빨라졌다. 단축이 된 거예요. 안전진단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때요? 지금은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면 어때요? 저런 물건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저런 물건을 경매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경매로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헌집인데 아파트를 준대요. 아파트. 오래된 헌집이에요. 근데 헌집일 땐 막 1억 정도 했어요. 근데 아파트로 주면 그래도 이게 이제 너무 새 거니까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한 10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 10억을 팔아요. 그럼 뭐요? 1억에서 이제 10억까지 팔릴 수 있는 아파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만 바뀌더라도 그 헌집이 그냥 아파트로 짜잔 하고 마법같이 바뀌나요? 아니죠. 여기를 뭐 짓고 뭐 어쩌고 건설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돈이 얘가 여기까지 그래도 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쁘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때요? 기존 얘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이 헌집에 대한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집에 대한 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짓다 보니까 한 5억 더 들어가네? 5억 더 들어가요. 그렇죠? 5억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뭐 짓고 뭐 어쩌고 5억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들어간다는 돈을 내는 거를 뭐 추가해서 자, 우리 조합이죠. 조합이잖아요. 조합 뭐예요? 서로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분담해서 분담한 돈에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1억인데 내가 한 5억만 더 내면 10억 받네? 그럼 뭐예요? 그래도 4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조합이 아닌 사람들, 여기에 기존에 헌집을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하는데요? 되겠죠. 왜?
헌집이 5채가 있다고 하면 새 집은 보통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왜냐면 그 건설회사도 이 헌집에 살던 사람들께만 무료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지어서 건설회사도 그래도 이제 뭐 인건비 나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여러 채 더 많이 이거 하고 5채면 한 30채 더 지어서 팔겠죠. 다만 이 조합에 있는 기존에 헌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 분담금에서 한 6억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시세가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한 10억 정도에 사세요라고 이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팝니다. 이거를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1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조합 사람들, 아까 조합 함께 나눠서 했죠.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조합원 분양합니다. 이거 뭐 조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1번. 잠깐만. 아까 조합 이게 헌집인데 이게 이제 추가 분담금 어쩌고 하니까 헌집을 하니까 6억이야 6억.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내가 살려고 하면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일반 분양 받아? 그냥 헌집 사버리지. 그럼 기다리자. 이런 사람이 생길 거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요. 그냥 헌집 사고 기다리자. 그러면 내가 6억만 들어도 뭐 4억 새 집 더 싸게 사는데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이 기다려서 뭘 사요? 헌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헌집은 이렇게요, 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보니까, 헌집이 한 개인데, 이 살려는 사람들이 한 5명이, 제가 살게요, 저게 살게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헌집 파는 사람들이, 이거 1억인데, 1억 사실래요? 5명 제가 살게요, 서로 살게요 하다가, 그럼 1억 1천만 원 저 올려도 돼요? 1,000만 원 더 올릴게요, 1,000만 원. 예, 그럼, 그래, 저도 살게요. 그러면 2천만 원, 살게. 이렇게 해서 붙는 것. 이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일명, 여러분들이 말하는 P라고 하죠. 앞글자만 따서. 그래서 P가 붙는다는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저렇게 경매로 인해서 재건축되는 애는 어떤 게 생긴다? 헌집이 새 집도 되지만 이 새 집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붙냐. 아까 일반 사람들이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뭐가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죠. P라는 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물건에 헌집인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로 P가 붙지 않는 원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2가지 투자 방식이 생깁니다. 하나는 새 집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하나, 프리미엄을 받아서 팔 수 있는 권리 하나를 여러분들은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경매, 정확히 말하면 공매에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P가 좀 붙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네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뭐다? 재건축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도로나 여기나 가깝죠. 그래서 다시 밀고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건축을 다시 한다. 그냥 재건축만 해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밀고 짓는 것만 재건축이 아니다. 주변 환경, 주변 도로, 주변 인프라를 그냥 놔두고 건물만 없애는 걸, 없애서 짓는 거를 재건축이다 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 땅이 불안해요. 그래서 뭘 한다? 안전한지 안 한지를 진단받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경매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3번째, 경매와 재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으로 다시, 경매와 재건축. 경매 보니까 이거 법정이상권은 성립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은 이제 살았어. 휴. 건물 살았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아파트죠, 아파트. 즉,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이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재건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땅에 있다가 건물만 이렇게 있다가 건물만 민다 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땅은 원래 기존에 있고, 그래서 건축까지 있을 때 이때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땅이 있다고 하니까요. 재개발은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둘 다 밀어버려요. 둘 다 밀어서 이 땅이 바뀌어버려요. 땅이 바뀜. 됐나요? 땅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재개발은 땅이 바뀌어버려요.
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땅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땅에 뭐 상가가 지어진 땅, 뭐 땅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 소유주도 입주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의 조건이 되고, 건물 소유주도 입주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의 되고, 플러스도 입주권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재건축은 뭐다? 지금 이제 저 재건축이니까요. 재건축은 건물과 땅이 함께 있어야 뭐가 된다? 아파트로 바뀐다. 플러스 재건축은 하나 더 있습니다. 건물만 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에 대한 자, 이 건물 미는 거에 동의해요. 힘든 건 알겠지만 동의한 사람들만 뭘 준다?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줍니다. 부자금 저 경매로 진행되는데 동의 언제 해요? 예, 이거는 분양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다만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어디서 할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조합이 모여 있는 것에 그래도 조합원을 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장 있는 곳 조합원 사무실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된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재건축이니까 재개발하고 다르게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시라는 거는 이겁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경매 세 번째에서 경매 플러스 재건축이라고 했냐. 자, 아까 경매에서 저거는 토지는 아니고 건물만 나온 거죠. 근데 건물인데 저게 뭐가 됐어요?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토지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 2, 3,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하나 이해하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한 50년 넘었죠. 50년, 수십 년 됐죠. 하게 되면 어때요? 한 명 소유가 되면 집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이었어요. 이게 됐죠? 한 명이 하나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집 하나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집을 한 채씩 준다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게 뭐였다 했죠? 소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한 채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소유권 나누는 거? 소유물을 나누는 게 아니고 소유권 나누는 거, 지분이라고 있다고 했죠, 지분. 그래서 이 집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들 4분의 1, 딸 4분의 1, 자, 누구 4분의 1, 너 4분의 1. 자, 예전에 이게 다 입주권이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집 하나인데, 조합은 하나인데, 이게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니, 헌집이 하나였는데, 새 집이 4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볼까요? 그렇죠. 건설회사와, 왜? 이거 이제 일반 분양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건설회사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헌집들이 많지? 건설회사와. 그 다음에, 이 조합들. 왜 원래 헌집 하나만 팔았으면 내가 추가로 분담해야 될 것들이 돈이 그래도 하나에 했는데 어차피 총으로 해서 나오니까 헌집이 100개면 100만 원만 돈을 내면 되는데 뭐야 갑자기 100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100개였는데 원래 1000개가 되면 어때요? 1000만 원 내세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10배로 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법이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 하나에 권리 나누는 거 이거 하나로만 인정. 그래서 권리 나눠도 안 돼요! 라고 하나로만 인정하는 것들이 계속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는, 자, 하나의 소유는 헌집, 하나의 소유, 새 집이다. 이해되셨죠? 새 집이 됩니다. 그럼 잠깐만, 부자이커님. 저거 뭐예요, 저거?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 이거 하나 아니, 부자이커 진짜 뭐 하는 거야? 경매 제대로 안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죠. 근데 아까 이게 뭐였어요? 층을 나눠서 구분해서 하나씩 갖고 있다고 했죠. 이런 거는 구분 소유적 관계라고 해서 각 층당 소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가구긴 하지만 이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이거를 뭘로 하냐? 이래서 우리 그 아파트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파트를 구분해서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구분해서 나뉘고 있다. 구분하자. 1호, 2호, 3호 구분하죠.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나눠지는 상가를 뭐라 해요? 구분 상가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집합해서 땅과 건물이 합쳐져 있어 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로 지금 진행되는 구분에서 소유되어 있는 애들은 얘는 그냥 다세대라고 해서 빌라 개념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안땡땡님 경매 나온 애는 뭐예요? 얘가 지금 인정이 될 수 있다. 어떤 인정? 입주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건물만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재건축에서는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샀대. 아까 지분이 다른 사람 거였잖아요. 이걸 사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입주할 수 있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는 이런 새 집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아유, 그럼 부자이커님 알겠어요. 입주권 알겠는데 입주권 알겠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건물만 사가지고는 안 된다며요. 근데 땅 주인이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안 팔면 건물의 가격과 가치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돈을 줍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아파트로 이 조건이 건물과 토지만 합쳐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분 못 주고 계셨으니까 이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에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 쳐서 돈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돈으로 줍니다. 이거를 돈으로 이거를 주고 없앤다고 해서 현금이라고 하죠. 돈을 현금 주고 없앤다고 해서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현금 청산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토지만 가져온다고 하면 입주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입주권도 어디에 물어봐요? 조합에 일단 문의를 해야 됩니다. 왜? 조합도 여러 가지 법과 그리고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더라도 뭐 법이나 재정비법이나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는 걸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만약에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가 가져오면 입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뭐야 이거 재정비 촉진 뭐 재건축 관련해서 재정비나 이런 거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죄송한데 우리끼리 해보니까 우리 협의해서 안 된다고요. 그럼 뭐야? 이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뭐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향후에 보는 판례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경매로 접근을 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한 물건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구분소유적 관계나 그리고 법정시사권이 성립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따지면 잘 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780만 원에 받아서 만약에 제가 구분소유지역과 토지까지 같이 나왔다고 해봐요. 지분. 그러면 지분 합쳐봤자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2천, 3천. 그건 모르죠. 이제 토지 가격은 모르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뭐 서울이기 때문에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거를 프리미엄 주고 사는 가격보다 저는 몇 억은 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싸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로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특수 권리가 끼어버리면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서 하면 돼요. 부자이크한테 배우면 돼요. 저같이 쉽게 알려진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제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려진 사람한테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뭘 무기를 장착하는 거 어떤 무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은 많은 걸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이커였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